자, 이번에 만나볼 현장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종교계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대 종단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 세계의 모든 핵을 폐기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74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이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한국과 일본에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핵 폐기 운동을 하고 계신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준환 신부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된 지 74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아직도 원폭 피해자분들이 일본에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의 원폭 피해라는 것이 단순히 일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침 8월 6일 날 합천에서 2019 합천 비핵평화대회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심포지엄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합천에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생겼었는데 당장 히로시마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적게는 한 5만 명. 그때 당시에 징용으로 해서 미쓰비시 조선소 같은 데 끌려가신 분이 참 많은데 한 2만 명, 우리 한국 사람만 한 2만 명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서 생존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우리 남한에서 한 15,000명, 북한에 한 2,000명. 나가사키만 해도 또 탄광 그리고 미쓰비시 군수공장에다 끌려가신 분들이 있는데 예상컨대 한 1만 2천 명에서 4천 명까지가 이제 피폭되시고 한 1,500분, 많으면 2천 명이 사망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창씨 개명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혼돈된 경우들 이런 분들은 희생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참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가셨죠. 특별히 합천에서 많이 계신 이유는 그때 당시 식민지 시절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 농산물들이 강제 송출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살 방도가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한 마을에서도 여러 명이 건너가시고 있는데 이제 피폭이 되시고 살 도리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합천에 계시고 바로 그게 원폭 피폭자들 복취회관 같은 것들이 지금 합천에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합천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합천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1세대뿐만 아니라 이 피폭의 위험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세대, 3세대로 그것이 유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법 많고 또 이 피폭됐다는 것이 사회적 차별이 작용합니다. 결혼할 때라든가 아이들 낳을 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자기가 피폭된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가 않은데 예. 지난 화요일에 한국과 일본의 핵 폐기 운동을 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예. 일본의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나요? 일본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 또 종교계 분들도 계셨었는데, 마침 아무래도 피폭, 그다음 비핵,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이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한일 협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우리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일본 분들이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성명서도 미리 써오셔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그분들도 지금 아베 정부의 그 잘못된 역사의식 이것을 지적하셨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종교계와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은 공동된 그런 마음으로 또 평화와 또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핵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과 관련해서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방사능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현재 이로 인한 잠정적 피해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암은 원래 이게 정상세포였는데 이게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것이 변형된 돌연변이가 무한 반복적으로 세포 분열해서 생기는 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이 가장 위험한 거는 모든 것을 침투합니다. 예. 우리 몸에 그것을 쏘이게 되면 이 DNA 구조를 끊어버리든가 이제 파손을 시키는데, 일부 손상이 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되는 거죠. 다음 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것이 한번 피폭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거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어려운 것들은 내부 피폭입니다. 네. 체르노빌이나 특별히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이유를 보면 피폭자, 사망자의 원인의 한 90% 이상은 내부 피폭인데, 직접적으로 폭발하는 발전소 근처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 벗어날지 알 수 없죠. 지금 이제 말씀대로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한다지만은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살만하신 분들은 절대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안 먹습니다. 예. 그 분명히 원산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것을 이제 멀리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것을 먹는데, 바로 거기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더더구나 이제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한 100만 톤인가 바다에다가 이제 방출하겠다는데,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죠. 예. 이 해수가 유통되면서. 그렇다면 그 잠재적 피해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현 세대, 미래 세대, 또 그뿐만 아니라 참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가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을 좀 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신부님의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이 핵발전과 이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발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60년인가요?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이 핵발전을 폐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에너지를 좀 아껴 쓰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하잖아요. 끝으로 좀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예. 안타깝게도 2060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건 2083년입니다. 이건 늦어도 너무 늦은 저로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인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참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성주 소송리의 사드 기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이 핵무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은 생명에 대해서는 이게 타협이 없다는 거죠. 융통성을 부릴 수 없다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침 소송리에 가서 참 많이 들었던 게 이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상 종사님의 예. 다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 더 앞서는 문제를 생각한 게 원칙을 지키는 것, 도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자세. 예. 그것이 저희는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생명 문제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먼저 갖는다면, 그 다음 어떤 기술적이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 생명과 관련된 것은 타협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바로 생명이겠죠. 종교계에서 또 역시 천주교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또 전해주시고, 우리 종교계가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준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